일부 자녀 양육에 숨겨진 8가지 규칙, 절대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사실과 이러한 경계 설정이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에 얼마나 놀라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울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가까이 다가오세요.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주인공은 2명의 10대 자녀를 둔 헌신적인 엄마 조안입니다. 그녀는 항상 얌전한 솔직함이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든다 두고 믿어왔습니다. 비밀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는 게 그녀의 좌우명이었죠. 그런데 정직함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페이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조안. 그러나 진정한 부모의 지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야기의 매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1. 가족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유의 위험. 가정에서 은행 계좌의 숫자 하나가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행 계좌를 압력솥에 비유해 보세요. 잘못된 순간에 뚜껑을 열면 빵!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아는 재정적 걱정을 아이들에게 실수로 공유한 후 바로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녀의 아이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문제들로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 마이클 레인 박사는 아이들은 복잡한 재정 문제를 처리할 감정적 도구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재정에 대해 어떻게 균형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요리와 비교해 보세요. 적절한 재료와 양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소금, 즉 너무 많은 정보는 요리를 망칠 수 있듯이 말이죠.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7세쯤부터 재정적 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나이에 대부분의 우리는 돈이 마법처럼 생긴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재정에 대해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아는 구체적인 숫자 대신 원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수입 안에서 생활해 라는 말은 그건 살 여유가 없어 라는 표현보다 긍정적이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축해 라는 말은 우린 지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서 보다 낫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장애물을 보여주지 않고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조아는 가정에서 제재정의 밤들을 도입하여 모노폴리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저축, 예산, 투자 등을 배우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인 재정적 질문을 했을 때 조아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지유도 반성거 기법은 아이들의 걱정을 불필요한 세부 정보 없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쉽게 만들어라고 조언합니다. 조아는 이를 활용하여 아이들과의 돈 이야기를 단순화했습니다. 비율이나 이자율 대신 저축은 씨앗 심기와 같고 빚은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은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갈망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이끄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른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2. 부부 갈등. 아이들에게 금기시해야 할 주제. 재정 걱정을 숨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더 큰 도전에 대비하세요. 아이들에게 솔직한 것과 그들을 무급 상담사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쯤 있을까요? 집을 한가운데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부모는 선장이며 아이들은 선원입니다. 만약 선장들이 방향을 두고 선원들 앞에서 다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런 상황이 헬렌의 집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과의 격렬한 다툼 끝에 헬렌은 아이들에게 아빠는 집에 있는 법이 없어 라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말이 감정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존 파커 박사는 부모가 갈등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면 아이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낀다고 경고합니다. 헬렌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설쳤고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들을 연루시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불을 고개로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아동 심리학자 레이 캠벨 박사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하나의 팀처럼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드려 헬렌은 이문 닫고 대화하이다라는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남편과의 중요한 대화는 아이들 앞이 아닌 사적으로 진행했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챌 때 전략적인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헬렌은 엄마랑 아빠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잘 해결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세부 사항 없이 전체적인 상황만 전달한 셈이죠. 또한 헬렌은 대가족 행복 시간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부부가 문제를 해결한 후 아이들과 함께 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힘든 식사 후 먹는 디저트처럼 모두에게 위로와 화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 과거의 기억, 꼭 숨겨야 할 것들. 당신의 과거 어느 기억이 자녀들이 당신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삶을 사진 앨범에 비유해 보세요. 공유할 사진도 있지만 서랍 깊숙이 넣어둬야 할 사진도 있는 법입니다. 헬렌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큰아들 닉이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닉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헬렌은 대학 시절의 일화를 꺼내 들었죠. 내가 너만 했을 때, 헬렌은 말했습니다. 거의 대학을 그만둘 뻔했어. 전공을 바꾸기 위해 부모님 몰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충격 어린 표정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의 이야기는 닉에게 오래도록 남을 충격을 주었습니다. 닉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질문은 헬렌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솔직함을 추구하려 했지만 도리어 그녀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동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몬스 박사는 부모가 지나친 세부 사항보다는 배운 교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렌은 자녀와 과거 경험을 나눌 때는 마치 외줄타기처럼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었지만 그때 인내와 정직의 중요성을 배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했지만 가족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과거를 현명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자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돕는다. 헬렌은 애편집된 이야기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영화 감독이 스토리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장면을 잘라내듯 부모도 교훈은 다른데 복잡한 세부 사항은 생략한 버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내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헬렌과 남편은 옛가족 이야기에 밤떠입하여 조상들의 이야기, 가족 전통,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실수 대신 가족의 유산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4. 위험한 비교.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대화. 단순한 칭찬이 자녀에게 오랜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지만 다른 씨앗은 성장을 막는 잡초로 변할 수 있죠. 헬렌은 원치 않는 씨앗을 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헬렌은 친구와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루크는 정말 야구를 잘하네. 헬렌은 예의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정말 잘해. 우리 닉도 그런 운동신경이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10살 아들 닉이 그 말을 들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의 의견이 닉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 심리학자 아임게서 박사는 비교는 해롭다. 비교는 원망을 낳고 자존감을 해친다고 경고합니다. 헬렌은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후 닉은 점점 외성적으로 변하며 예전처럼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함,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 발을 디딜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와 자주 비교된 아이들은 불안감이 증가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헬렌은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닉을 비교하는 대신 닉의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을 잘 잡지 못했을 때 기억나?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지 봐.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더 잘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헬렌은 닉이 그러한 자신감을 쌓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심리학자 캐롤 드웨기의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헬렌은 루크는 야구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 너도 더 잘하고 싶다면 우리도 함께 연습 시간을 늘려보자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닉에게 단순히 목표를 가리키는 대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탈리아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는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그들의 미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헬렌은 또한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닉이 노력하거나 발전을 보일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열심히 패스했구나. 이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돌봄은 아이를 꽃피우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닉을 또래와 비교하려 할 때 헬렌은 부드럽게 개입하여 모든 아이는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재조정 기법은 대화의 초점을 바꾸면서도 긴장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5. 가족의 비밀. 언제 말하고 언제 지켜야 할까? 가족을 카드로 쌓은 집에 비유해 보세요. 각 카드는 하나의 진실이나 공유된 경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카드가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헬렌은 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헬렌은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영웅으로 존경했던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부대를 이탈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족 비밀 전문가 사라 윌슨 박사는 비밀은 보호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 핵심은 그것이 가족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렌은 진실과 보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항상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유산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의무가 아닐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거짓말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가족 비밀에도 그 원칙이 적용될까요? 헬렌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친구인 로라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로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해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할 뿐이에요. 헬렌은 작가 미치 앨범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암과 같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라난다. 이 비밀이 가족에게 독이 되도록 놔두고 있는 걸까요? 긴 고민 끝에 헬렌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을 모아 헬렌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 기억하지? 사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부분이 있어. 헬렌은 할아버지도 복잡한 사람이었으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헬렌을 놀라게 하다. 헬렌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실망이 아니라 공감과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우와, 엄마, 닉이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증조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을까요? 아동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 박사는 복잡한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이 인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합니다. 헬렌은 이 비밀을 공유한 것이 아이들이 증조 할아버지를 보는 시각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두려움, 용서에 대한 토론을 촉진시키며 그 시각을 풍부하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해로울 수 있는 비밀은?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해로울 수 있는 비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렌은 각 비밀의 잠재적 영향을 신중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 문제나 중독과 같은 비밀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변형된다고 말했습니다.
헬렌은 가족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나누면서 그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이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내에서 사생활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헬렌은 영양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비밀을 밝히기 전에 이것이 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까? 아니면 불필요한 걱정을 초래할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인생은 뒤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 헬렌은 과거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아이들이 미래를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 양날의 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꿈들이 자녀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생각은 자녀 머리 위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풍선과도 같습니다. 각 희망과 꿈비로 말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 가깝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말하지 않은 기대가 맏아들 닉의 결정에 어떻게 무언의 영향을 미쳤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꿈, 균형 잡기의 중요성. 닉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선언했을 때 헬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 닉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기업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매 사람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해야 한다와 자녀의 매 하고 싶다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렌은 자신도 모르게 닉에게 자신의 야망을 투영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닉에게 직접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하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에 대한 열정적인 언급과 닉이 수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이 기대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 하임기스 박사는 부모의 기대는 식물의 물과 같다. 너무 적으면 아이는 시들고 너무 많으면 물에 잠긴다고 경고합니다. 헬렌은 자신이 닉에게 기대의 물을 과도하게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자녀의 꿈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균형, 집중, 그리고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헬렌은 닉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닉에게 압박을 주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자신의 무언의 희망이 닉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너의 행복이 내게 더 중요해. 그녀의 이 고백은 마치 방 안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닉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경영학을 고려했지만 그의 진정한 열정은 음악이라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길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헬렌은 닉의 길을 결정하는 대신 그가 모든 옵션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이해했습니다. 헬렌은 자신이 거울 방법 B라고 부르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신 닉의 재능과 관심사를 비추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닉, 네가 음악에서 얼마나 창의적인지 정말 좋아. 음악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이 접근법은 자녀가 자신의 꿈을 탐구하도록 도와주면서도 압박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로서 개인은 스스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경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여정을 직접 이끌 필요 없이 그저 이를 돕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헬렌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꿈이 위험하거나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렌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 닉이 대학에 가기 전 새로운 음악 장르를 탐구하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헬렌은 걱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구나. 그 경험이 네 음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니? 이런 단순하지만 열린 질문은 헬렌이 자신의 걱정을 뒤로하고 닉이 지지를 느끼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벤자민 스포크 박사는 여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헬렌은 이 신뢰가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본능과 선택을 믿는 것으로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결정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말이죠. 6. 사랑의 조용한 힘. 헬렌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은 끊임없는 지시가 아니라 조용한 지지에 있을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자녀의 삶에서 흔들림 없는 존재로 강한 통제가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탐구하며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는 안전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이 스스로를 갈망하여 낳은 아들, 딸입니다. 헬렌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여겼습니다. 헬렌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강인하고 사려 깊은 인격체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준 자율과 지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헬렌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현명한 침묵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배웠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7. 내려놓기의 예술. 자녀의 여정을 신뢰하기.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헬렌은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가 자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길잡이이자 지지자,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기반이 자녀들이 각자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 자녀가 이루어낸 성장을 존중하고 그들이 앞에 놓인 도전에 준비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체성 발달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 에릭스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가 독립과 자기 발견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렌에게 이는 자녀들이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안전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헬렌은 내려놓는 것이 돌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딸 릴리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헬렌의 첫 반응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릴리가 강인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떠올렸습니다. 염려를 표현하는 대신 헬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 같구나. 그 일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뭐니? 그녀는 릴리의 열정과 동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딸의 결정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실수나 교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닉과 릴리는 각각 좌절을 겪었지만 헬렌은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제공하며 경청했습니다. 헬렌은 이러한 시행착오가 그들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닉이 음악 공부 중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헬렌은 그를 완전히 돕기보다는 예산 관리와 회복력에 대한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부모 역할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에 있습니다. 개방성과 경계, 지도와 자유, 사랑과 용기 있는 내려놓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공유하는 정보를 신중하게 걸러냄으로써 그들의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헬렌의 여정에서 얻은 교훈은 자녀가 성장하고 탐구하며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회복력, 자신감, 자기 발견을 키우는 데 필수적임을 일깨워줍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신뢰와 이해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자녀가 자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2부.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숨겨야 할 3가지 비밀. 1. 첫째,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입니다. 우리 언니 애는 결혼 후 집에서 1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직장 일이 그리 힘들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찾아뵙지 못합니다. 모든 자녀가 그렇듯 언니도 주말이나 휴일, 가족 모임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 때문에 두통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탓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니 애는 종종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매우 권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고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동의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는 온순하고 인내심이 많아 집안의 평화를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참을성이 줄어들었고 부모님의 다툼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아버지가 투덜거리셨습니다.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소금이 없어서 그래. 음식에 맛이 하나도 없네. 그러자 어머니가 즉각 받아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금 줄이라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이제 살기 싫어서 조상님들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는 짠 음식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춰 덧붙이셨습니다. 이러다간 당신 결국 건강 망치고 큰일 날 거예요. 이를 들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지금 나를 저주하는 거냐? 고 소리치셨습니다. 2. 둘째, 저축의 중요성입니다. 69세의 D씨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멀리 이사를 갔고 아들은 도시에서 집을 샀습니다. D씨의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는 시골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고 때로는 어두운 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의사는 그에게 백내장이 있으니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D씨는 도시로 버스를 타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기대하며 찾아갔지만 아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D씨가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자 아들은 적은 돈만 건네며 딸에게 나머지 돈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받은 D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사정을 설명했고 딸은 결국 돈을 보내주었지만 과거의 아들에게 대부분의 저축을 썼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D씨는 한때 작은 사업을 시작해 돈을 모았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자신의 저축액을 모두 공개했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노년에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저축에 대해 알게 된 아들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집, 자녀의 교육까지 모두 아버지에게 의지했습니다. D씨는 아들에게 자립하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왜 자립해야 하죠?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요? 라며 응수했습니다. 한편 딸은 D씨가 아들만 편애한다고 느끼며 속상해했습니다. D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들이 그의 모든 저축을 다 쓰고 난 후 점점 거리를 두며 병이나 지출 문제로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D씨는 아들에게 저축을 공개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혈연이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진정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더라도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병이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스스로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겠지만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축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인생의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손에 쥔 돈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든 저축을 공개하면 D씨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노년이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편애의 선택. A씨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비록 인생에 도전이 있었지만 그녀와 남편은 항상 함께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은퇴한 지 시긴으로 H와 남편이 결혼했을 당시 둘 다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으며 남편의 동생은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종종 막내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노트북이 필요하다거나
일본어 수업을 듣고 싶다는 식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주로 남편이 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A씨는 남편이 부모를 중요한 일에 관여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석사 학위를 받을 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가 주로 부모님께 알리곤 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종종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모님은 마치 손님처럼 방문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모님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며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상처가 깊고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도 남편을 걱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무심했을지언정 모든 잘못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황에서 그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독자 여러분, 손가락이 모두 같은 길이가 아니듯 부모가 모든 자녀를 똑같이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가족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편애가 반드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애가 노골적으로 드러날 경우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가족 간의 유대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부모의 관심에서 소외감을 느낀 자녀는 부모를 돌보려는 마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가족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언니 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 그녀의 아들이 테이블을 넘어 가장 좋은 음식을 집으려 하자 할머니가 그를 훈계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테이블을 넘어서 음식을 집는 건 예의가 아니야. 식사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해.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어른들도 그런 규칙 다 지키는 건 아닌데 애가 왜 지켜야 하지?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의를 가르쳐야 제대로 자라는 법이야. 이런 다툼은 항상 일어납니다.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싸울 때 문도 닫지 않아 제가 골목 끝에 다다를 때면 이미 이웃들에게서 부모님이 또 싸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언니 애는 부모님께 아이들의 롤모델로서 인내심을 갖고 화목하게 지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평화는 길어야 이틀뿐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곤 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